혹시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 바로 조용히 시작되고 있다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 그 사람의 외도, 그 배신감,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사람은 수십 년 전부터 불륜을 이어오고 있다면 그 고요한 배신은 여러분 인생의 무엇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방송은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오랜 세월 배우자를 속이며 살아온 한 남성의 증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올해로 73세인 한 노인께서 조용히 제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저는 30대부터 불륜을 했어요. 숨긴 것도 아니고 자랑할 일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누가 뭐라든 상관없어요. 그게 저였으니까. 이 말 속에는 참 많은 것을 감추고 있는 한 사람의 긴 세월과 무게가 담겨 있었지요. 그분은 저에게 조용히 불륜의 장소와 불륜을 이어가는 이들의 공통된 습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불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딘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은 등산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눈에 잘 띄는 곳일 뿐입니다. 진짜 조심해야 할 장소는 그곳이 아닙니다. 이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새삼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불륜은 죄이기도 하지만 한 인간의 외로움이 어긋나게 드러난 증거이기도 하다는 걸요. 그렇다고 이 이야기를 통해 불륜을 정당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 무거운 죄의식도 없이 불륜을 수십 년 이어가는 이들이 존재하며 그 사람들의 언행 속에 드러나는 신호를 제대로 아는 것이 여러분 자신의 가정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30대부터 불륜을 시작해 70대가 된 지금까지 한 번도 들킨 적 없다는 그 노인이 꼽은 불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세 곳과 불륜의 시작을 알리는 몇 가지 단서를 조용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바람 한 줄기라도 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바람 피우는 사람은 기회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자리를 만들고 분위기를 깔고 그럴듯한 명분을 세우며 서서히 다가갑니다. 이 말이 남긴 울림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배우자의 말과 행동, 그리고 태도 하나하나를 다시 들여다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더 정직하게 마주하게 되는 첫 번째 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그 노인이 말한 첫 번째 불륜 장소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노인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의심하는 등산 모임, 거기서 불륜하는 사람은 사실 초보예요. 진짜는 절대 그런 곳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불륜이 가장 많이 시작되는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종교 모임입니다. 여러분, 의외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 모임에는 규칙적인 만남이 있고 같은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이 상당히 낮아져 있습니다. 서로 좋은 사람으로 포장된 상태로 만나다 보니 감정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더구나 혼자 사는 중장년 여성과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많고 누구도 불륜을 의심하지 않는 깨끗한 공간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 노인의 말입니다. 예배 시간엔 경건하지만 예배 끝나고 나면 식사 자리에서 은근한 농담이 오가요. 거기서 시작된 감정이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번지죠.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공간에서 가장 많은 배신이 시작된다는 사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겉으론 선량하지만
마음속에서 허기를 품고 사는 사람은 어디서든 관계의 틈을 찾게 됩니다. 두 번째 장소는 여러분도 무심코 다니고 있을 수 있는 문화센터였습니다. 노후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취미를 찾기 위해 문화센터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리 강좌, 노래 강습, 실버 요가, 수묵화 등 취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잦아집니다. 혼자 온 사람들끼리 짝을 지어 연습하다 보면 금세 정서적인 연결이 생기기도 하지요. 노인은 말합니다. 아내와는 하루에 말도 잘 안 섞는데 거기선 하루에 20마디 이상 하게 되니까요. 처음엔 그냥 말 상대가 좋아서 갔는데 그 다음엔 그 사람 자체가 좋아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처음엔 아무 의도 없었는데 어느새 상대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도덕적 경계선을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장소는 놀랍게도 자원봉사 모임입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다 같이 누군가를 돕는다는 선한 목적 아래에 있으니까 그 사람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마음의 문을 더 쉽게 열게 돼요. 자원봉사는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정서적으로 허기진 이들이 그 안에서 감정을 얻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애착을 갖고 상대를 특별하게 느끼게 됩니다. 더구나 이 모임들은 정기적이고 비교적 소규모로 이루어지기에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주 위험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세 가지 장소 중 한 곳이라도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다닌다면 그저 좋은 취미구나 하고만 계셨던 건 아닙니까? 이 노인의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불륜은 대단한 사건으로 시작되지 않아요. 그저 마음이 외로운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 반복적으로 앉아 있을 때 그곳이 불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렇게 누군가와 교감하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몰래 배신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노인이 불륜을 할 때마다 절대 들키지 않았던 행동의 공통점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불륜을 했다고 다 들키는 게 아닙니다. 걸리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실수한 거고 안 걸리는 사람은 일상부터 철저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그가 말한 들키지 않는 불륜남들이 공통적인 행동은 다음의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평소보다 더 친절해진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잘못한 것이 있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과나 고백으로 풀기보다는 오히려 더 다정하게, 더 챙겨주는 방식으로 감춥니다. 당신 요즘 힘들지 않아? 당신 좋아하는 거 사왔어. 건강검진 한번 같이 가볼까? 이렇게 갑자기 예전보다 잘해주는 남편 혹은 아내, 무조건 반가워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속 불안을 보상심리로 무마하려는 심리적 회피의 일종입니다. 노인은 말합니다. 예전엔 생일을 잇던 사람이 갑자기 케이크를 사오더군요. 그러면 그때부터입니다. 속이 벌써 다른 데로 기울고 있는 거예요. 둘째, 패턴이 지나치게 규칙적이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불륜을 시작한 사람은 항상 일상의 루틴 속에 그 사람을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수요일은 무조건 헬스, 금요일 오전은 등산, 이런 식으로 자기 일정을 철저히 고정해두고 나는 이 시간엔 어디 있어라는 알리바이를 꾸준히 만들어둡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일정이 자주 바뀝니다. 퇴근 시간이 달라지고 어디에 있었는지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불륜 상대와의 일정이 유동적으로 생기기 때문이죠. 노인의 말입니다.
하루는 친구랑 있다고 하고, 다음 날은 골프 치러 갔다고 하고, 이야기가 계속 달라져요.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을 이상하게 자주 하더라고요. 이런 패턴의 변화는 무의식 중에 나오는 흔적입니다.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단서입니다. 셋째, 스킨십이 사라진다거나 반대로 유난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신체적 접촉은 가장 민감한 감정의 반영입니다. 어느 날부터 손을 잡지 않는다. 함께 누워도 등을 돌린다. 혹은 유난히 스킨십을 시도하려 한다. 이 모두가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는 하나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감추려 더 끌어안았어요. 그땐 내 행동이 진심이 아니었죠. 노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들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가정에서의 변화는 마음속 변화의 결과입니다. 이 세 가지, 갑자기 친절해짐, 일정 패턴의 변화, 스킨십의 변화, 이 중 단 하나라도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보인다면 그저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작은 이상함이 크나큰 진실을 숨기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노인은 왜 그렇게 오랜 시간 외도를 반복했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엔 충격적인 진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나는 외도가 습관이 됐어. 처음엔 죄책감이 있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마음도 무뎌지더라고. 그리고 나중엔 죄책감보다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 돼 있었어. 여러분, 이 한마디가 불륜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의 진짜 심리를 보여줍니다. 죄책감이 처음엔 있었지만 그 죄책감조차 자신의 욕망 앞에서 무력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당연한 권리로 둔갑시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이제 좀 누리고 살아도 되잖아. 집에서는 남편이 아니라 ATM기였는데 밖에서는 사람 대우를 해줘. 나도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런 설렘은 다시 못 느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외도를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그간 상담해온 불륜을 멈추지 못한 남성 노인들이 공통된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사람 대접을 받았어요. 여기서 그 사람이란 불륜 상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한숨이 나오실 겁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오랜 시간 쌓인 감정의 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가정 안에서는 무시당하고 무뚝뚝하고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 그 빈틈으로 불륜이 파고드는 겁니다. 물론 그 모든 선택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틈이 너무 오래 방치되면 누구든 외도라는 어리석은 길로 빠져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노후의 관계일수록 당연함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래 함께 했다고 애정 표현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상대의 고생을 고맙다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함께 했기 때문에 지켜야 할 예의가 더 많고 표현해야 할 존중이 더 큽니다. 하지만 이 노인은 그걸 몰랐고 또 누군가 알려주지 않았기에 결국 불륜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30년 넘게 걸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말합니다. 지금은 외롭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어도 그게 사랑이라 믿어지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관계는 결국 고요한 지옥입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 마음속에 남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가 말하는 불륜을 계속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 세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닌 노후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 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외도를 계속하게 된 이유요? 생각해보니 딱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째,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둘째, 집에서 말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셋째,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밖에서 만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이 왜 무섭냐 하면 이 세 가지 이유는 지극히 일상적인 틈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그런 지점이죠. 첫 번째 이유, 걸리지 않아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륜을 시작할 때보다 불륜을 계속하는데 더 많은 고민을 합니다. 들킬까봐 무서워서죠. 하지만 이 노인은 아무도 몰랐어요. 집에서는 그냥 늘 피곤한 남편, 말 없는 아빠였어요. 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그 누구도 몰랐죠. 여기서 중요한 건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된 그 마음입니다. 한 번도 단속되지 않은 욕망은 지금도 괜찮다는 위험한 착각을 키워갑니다. 두 번째 이유, 집에서 말이 통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집에서는 내 말을 아무도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았어요. 무슨 말만 하면 잔소리하지 마. 됐어요. 그 얘기 왜 또 해요? 결국 나는 말을 멈추게 됐고, 그러다 보니 집에서는 입을 다물고 밖에서는 입을 열게 되더군요. 이것은 여러분, 무시로 이어진 침묵입니다. 배우자 간의 단절은 소리 지르는 싸움으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는 것. 그 순간부터 삶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이유, 밖에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서였습니다. 그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사람은 내 얘기를 들었고, 내 하루에 관심을 가졌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 줬습니다. 그게 그렇게 좋더군요. 여기서 우리는 큰 깨달음을 하나 얻습니다. 불륜은 화려하고 자극적인 장면보다 내가 사람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 나라는 존재를 잊지 않고 있다는 감정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어느 누구의 편을 들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불륜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배우자의 이야기에 요즘도 귀 기울여주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 어땠는지, 뭘 먹고 싶어 하는지,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셨나요? 그 작은 대화가, 그 사소한 관심이 불륜을 막는 첫 번째 문턱입니다. 이번에는 이 노인이 말하는 불륜하는 사람의 행동 패턴과 그들이 절대 하지 않는 단 한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지금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노인은 오래된 기억을 하나 꺼내 놓았습니다. 내가 한참 외도에 빠져 있을 때요. 아내가 갑자기 그러더군요. 당신 요즘 이상해졌어요. 그 말을 듣고도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피곤해서 그래요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간이 철렁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사람은 대체로 들키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들켜도 어떻게든 모면하겠다는 이상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노인은 불륜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행동 패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무조건 말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대화, 불쑥 들어온 질문 앞에서 이들은 감정을 건드리는 답변으로 이야기를 회피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당신 요즘 연락이 안 되네요. 라고 물으면 당신은 왜 항상 그렇게 불만이 많아? 이런 식으로 화를 내며 대화의 초점을 틀어버립니다.
두 번째 행동은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숨긴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핸드폰을 소파 밑에 놓고 화장실에 갔어요. 자다가도 누가 내 핸드폰을 건드리는 느낌이 들면 벌떡 일어났죠. 그게 어느 순간 몸에 밴 겁니다. 핸드폰을 숨긴다는 건 정보를 숨긴다는 것입니다. 정보를 숨긴다는 건 삶의 일부분을 배우자에게 공유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세 번째 행동은 절대 변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저는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변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변명하면 꼬투리를 잡히니까요. 그냥 무표정하게 그런 거 없어라고 말하는 게 제일 깔끔했어요. 거짓말에 진심이 실리면 들키니까 오히려 감정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변명을 하지 않는다는 건 곧 이미 시나리오가 짜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야기에 구멍이 생기지 않게 최대한 말을 아끼고 감정을 배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가 늘 하던 말투와 달리 무표정하고 단답형으로 답하고 질문을 피하려 든다면 그건 절대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 노인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딱 두 가지 반응만 합니다. 들키지 않으면 계속하고 들키면 피해자인 척합니다. 충격적이지만 냉정한 현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의심이 들었을 때 어떻게 자연스럽게 진실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 질문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조용한 대응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는 있어도 들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오래 살아온 배우자 앞에서는 작은 말 한마디, 시선 처리 하나로도 속내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면으로 따지거나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물어보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은 누구랑 자주 연락해요? 이 질문은 직접적으로 누구랑 바람 피우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의 일상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는지를 넌지시 알아보는 겁니다. 여기서 당황하거나 과하게 웃으며 넘긴다면 혹은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하려 한다면 그건 이미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요즘 좀 달라졌다고 느껴요? 이건 내가 아닌 상대를 떠보는 질문입니다. 정서적인 관심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알아보는데 효과적입니다. 정상적인 관계라면 아니, 당신 그대로야. 요즘 좀 지쳐 보여서 걱정이야.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무관심하거나 글쎄 잘 모르겠어 같은 애매한 답이 돌아온다면 이미 감정적으로 멀어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서로에게 솔직한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상대의 양심을 자극합니다. 많은 불륜의 시작은 비밀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양심에 꺼리는 일이 있다면 이 질문에 눈을 피하거나 말을 돌리거나 괜한 짜증을 내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오히려 내게 질문을 되묻는다면 왜 그런 걸 물어? 당신 뭐 오해하는 거야? 그건 스스로 찔리는 구석이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은
절대 싸우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관계에 이상한 기류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 조용히 스스로 확인해 보기 위한 소중한 방법입니다. 그 노인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미안한 게 딱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은 끝까지 묻지도 않았고 확인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나는 매일 눈치를 봤는데 그 사람은 그냥 조용히 자기 삶을 잘 살더군요. 그게 내가 무너지는 이유였어요. 이 말은 정말 많은 걸 느끼게 합니다. 배신은 행동으로만 복수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무서운 복수입니다. 오늘의 방송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단단한 울림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동안 말 못했던 속 이야기 있으셨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누군가는 그 이야기에 깊은 위로를 받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의 따뜻한 인연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오늘도 스스로에게 솔직하고 담담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